그렇습니다. 검찰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출석 통보와 함께 청와대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제목은 달리지 않았는데요. 속보로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식 전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말이죠. 문재인이 모더나 수입이 정말 황당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더나를 맞추고 싶은데 모더나가 대한민국에 이 백신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되는 게 없군요. 방역 개판이고요. 정치 개판이고요. 경제 개판이고 외교 안보 엉망진창이고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죠. 이 정권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소식 하나하나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소식인데요. 방금 전 뜬 속보입니다. 자, 김학의 출금 이광철 출석 통보했다. 윗선 수사 확대한다. 즉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에요. 수석 밑에 있죠. 예, 지금 현입니다. 이건 전이 아니에요. 자, 이 비서관 소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의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요. 수원지검 수사팀이 최근 이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 여부는 알리지 않았고요.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가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검사가 출국과 관련해서 연락이 갈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검사에게는 이미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으니 출국 금지해야 한다면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 검사는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한 행정적 논의를 한 뒤 허위의 내용이 담긴 서류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으며 차 본부장은 다음 날인 23일 이 검사의 출국 금지 요청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죠. 자, 허위의 내용이 담긴 서류로 출국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청와대와 깊숙이 관련돼 있는 일이라 청와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될 텐데,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검찰이 지금 청와대 뭐 원전 문제라든가 라임 옵티머스 문제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 말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와대가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자, 문재인은요 퇴임 후에 깜빵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3월 23일 0시쯤 이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휴대폰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진으로 전송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서는 김 전 차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가 기재된 문서라고 하니까 이 정권이 말이죠.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죄 없는 사람들, 예, 마구잡이로 가뒀던 그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정말 이 정권의 적폐청산은요, 정치 탄압이었고, 거기에 가장 큰 희생양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문재인은요, 국정농단으로 깜빵에 쳐 보내야 됩니다. 또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을 담아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의 내용이 언급됐고,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 내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만 할 수 있는 긴급 출금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 검사가 인지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지금 이 사건은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학의 출금 금지 사건인데, 뭐 저희가 뭐 김학의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졌던
갖은 편법과 불법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거 누가 시켰을까요? 당시에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문재인이 말이죠. 김학의 출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적폐청산 관련해서 뭐 조선일보 관련된 내용들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라. 예. 여배우 자살 사건도 있잖아요.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라 하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윗선 누구겠냐?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에 대한 구속이 이제 1년 후 아니면 정권 내에선 좀 어렵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 드리긴 어렵고 예. 문재인은 퇴임 후 바로 깜빵 직행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공식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이죠. 이 방역이 개판 5분 전이에요. 문재인 방역이요. 방역이 아니라 킬 방역. K 방역은 킬 방역이에요. 킬 방역. 사람 죽이는 방역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백신 하나도 제대로 수입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접종률이 아프리카 수준이 아니냐.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접종 수준이 100위권으로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모더나에서도요. 문재인과의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 소식도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그냥 킥 했으면 좋겠다. 깜빵 보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바로바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문재인과의 약속 깼다. 예, 요 소식입니다. 이거 참 이러면 우리가 백신을 다 맞는 게 힘들어질 텐데. 자, 모더나 문재인과의 약속 깨고 한국에 4천만 회분 준다더니 예, 이거 파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지난해 말 미국 글로벌 제약회사인 모더나 CEO와 통화한 뒤 5월부터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이행에 변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모더나 CEO와 통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이번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했는데 4천만 회분인데 이게 약속 이행에 변수가 생겼다. 자, 13일 미국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오는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국가는 공급 일정이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점점 위중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백신 도입에 경고가 켜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도 많아지고 했는데 미국이 먼저 선수매를 해갖고 이게 참 그 당시에 빨리빨리 우리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모더나 못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날 모더나는 자사 홈페이지에 백신 공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더나는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서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고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국 외 지역 공급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역 공급망은 미국 지역 공급망보다 구축이 1분기 정도 늦었고 계속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늦어질 거란 얘기죠. 모더나가 지난말 연말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공급한 전체 백신 양은 약 1억 3천만 회분 중 미국 밖으로 내보낸 것은 1,500만 회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연말에 모더나와 계약했지만 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카타르 등 이런 나라들이 먼저 계약한 상황이라 순서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당초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계획이었으나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이거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단됐어요. 자, 이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더나의 공급도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말로만 했지 하나 지금 실현되는 게 없고 오히려 지금 백신 공급은 아프리카 수준이 돼버렸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지금 모자르다고 해요. 모자르다. 그나마도 지금 불안한데도 모자르다고 하니까 이 정권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백신도 개판치고 있고 예? 한마디로 국민들을 지금 죽음으로 몰고 있다.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우리 힘을 모아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 정상화 시켜야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자가진단 키트 한다는 거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줘야 될 텐데 이걸 또 해방을 놓고 있어요. 해방을. 지금 사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바뀌니까 야 이거 늘어나고 있다. 지네들 잘못인데 지자체장 잘못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보도들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홍준표 대표 복당. 야, 요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홍준표 대표 복당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복당 주호영과 논의 중이고 순항하고 있다. 예. 자, 그러면 소식 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이전에 제1야당의 확장이 이루어질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주 대표 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절차가 있으니 절차 안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거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마 조만간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국민의당과 합당에 대해서는 우선 합당 선언이 먼저 선행돼야 하고 합당 선언이 되면 구체적인 협상이 될 텐데 합당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절차들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냐. 구체적인 합당에 필요한 조건들은 제가 지난주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장애가 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도 기자들에게 통합 논의는 매우 순항 중이라면서 제가 느낀 감으로는 이것이 순항할 경우 어쨌든 새 지도부 구성 전에 합의해서 당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감을 받았다. 홍준표 대표 복당은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복당을 얘기하니까 너 홍빠냐 뭐 계속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일단 안철수와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게 되면 안철수가 당에서 주요 포지션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국민의힘에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들이 없는데 독주 체제가 갖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복당을 해서 안 대표를 이제 디딤돌 삼아서 좀 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식적이고 저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 안철수 누가 더 낫냐? 그러면 홍준표가 낫고요. 그런 차원이고 홍준표 대표와 나중에 윤석열과 또 대결해서 단일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홍빠다 그러는데 저 홍빠 아닙니다. 저 윤빠도 아니고 전 무조건 대한민국빠인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지금 홍준표 대표 복당을 막 거부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자기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고 그 뒤엔 누가 있냐.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들 때문에 지금 당이 개판 오분전 된 거예요.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망쳐졌고 그 과정에서 공천도 지금 이런 초선 의원들 듣보잡들 앉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초선 의원들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함께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윤석열 대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윤석열 대표 여론조사긴 하지만 이거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즘 여론조사 기관들이 윤석열 견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부정적인 여론조사들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은 좀 전하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요 소식인데요. 자, 윤석열이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차기 대선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46.5% 완주가 39로 나왔는데요. 이 여론조사 기관이 보면은 윤석열에게 늘 불리하고 야당에게 늘 불리하게 조사를 하는 기관이라 이 조사를 한번 소개하면서 좀 유의하십사 하는
소식으로 좀 전달해 드립니다. 시민 1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선에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여기가 조금 말이죠. 늘 그래요. 9일, 10일 이틀간 향후 국정 운영 등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과거 제3지대 후보들과 달리 내년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의 응답자 46.5%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완주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39.3%, 한 7%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6%, 그러니까 7%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60대 이상에서는 40%,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50%, 보수 성향은 56%,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1.6%로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자, 완주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완주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다만 당선이 될 것이냐, 경선을 통과할 것이냐, 단일화를 통과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겠지만, 후보가 됐는데 완주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그 전에 포기한다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30% 정도가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해되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71.6%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편향된 샘플링이 아닌가 싶어요. 자, 윤 전 총장이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 35.0이 유력한 야권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정부 여당에 대한 모습 때문이다 23, 그다음에 검찰 조직 장악력에서 보여준 리더십 19, 기존 정치권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11인데, 자, 유력한 야권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해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웃겨요.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 때문이다. 이게 23일까요? 저는 이게 좀 바뀐 것 같아. 정부에 대항하는 모습이다가 35 정도 나오고, 그다음 유력한 야권 후보, 그다음 요것도 한 30 나와야 되는데, 뒤바뀌고 좀 여론조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를 두고 어떤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불신이 1, 2 순위 합산 41%. 예. 자, 그리고 가장 높고, 그다음에 LH로 폭발한 공정성 위기 30%, 내로남불 태도 30%, 조국 사태로 인한 분열 23%.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많다는 거죠. 예. 자, 윤 전 총장과의 갈등이란 피로, 요게 20%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론조사 샘플링 이상한 게, 윤 전 총장과 갈등이란 피로가 이렇게 왜 높은지. 물론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만큼 높을까요, 이게? 부동산이 40인데 이것도 거의 절반 가깝다고 하지만 굉장히 높은 치수를 차지했을 때 이걸 보면 이건 비교적 중도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자,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은 응답자 30대는 50%, 서울의 49%, 화이트 칼라가 47%, 진보 성향이 45%, LH 사태로 폭발한 공정성 위기는 대구 경북에서 겨우 42분이 안 나와 42%, 학생이 43인데 어쨌건 이런 여론조사가 이렇게 계속 약간 윤석열에게, 어제도 보니까 비호감도 1위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일부가 지금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에 대한 견제구.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여론조사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나름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 소식 전하는데, 광화문 공사 즉각 중단하라. 시민단체가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듯한 보도가 나와서요. 이것도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대로 추천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네. 구독 버튼 빡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그리고 구독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구독은 한 번만.
세금 폭탄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홍준표 대표 응원하는 글이 많지. 저 홍빠 아닌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자꾸 홍빠라고 그러는데 홍빠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거니까. 예. 윤 총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론조사들이 좀 부정적인 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샘플링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결국은 윤석열과 홍준표 대결로 이번 야권의 단일화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다. 그쪽 방향으로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뭐 결론적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야권에서 뭐 가장 높고 뭐 유승민은 뭐 1%뿐이 안 나오니까. 예.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공사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도 이거 중단하고 싶은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시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죠. 시민단체 등 9개의 시민단체가 이날 공동 입장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선거운동 기간에 광화문 광장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공론화 재개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사 중단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단해야죠. 하여튼 오세훈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예.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의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추진하던 박원순 전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뜬 상황에서 삽을 뜨는 것이 그리 긴급했는가라고 말하면서 동아면세점 앞 보도공사를 완료한 지 3개월 만에 올해 4월에 이곳에 보도공사를 다시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공사하는데 보도공사를 또 했대. 공사 어차피 깨부실 건데 보도공사를 또 했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닙니까? 아주 국민 세금을 지 멋대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조사하면요. 유착관계가 드러날 거야. 공사업체와의 유착관계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서울시는 여론수사 수렴 절차 거친 뒤 결정하겠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한 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오 시장이 업무보고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포함한 다양한 검토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사업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이거 사업 백지화 해야죠. 서울시 안팎에선 당장 공사 중단을 지시하기 어려운 데는 이미 들어간 예산이 상당한 데다가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만 마무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 시장 입장에서는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 반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인호 서울시 의장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김 의장은 올해 공사 예산 680억 원 중에 이미 250억 원은 집행된 상태라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귀하는데 150억 원이 들어간다. 면서 공사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큰 혼란을 만드는 만큼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150억 원 원점으로 돌리는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도로 깔았으면 뭐 한 거대로 이렇게 공토로 남기고 좀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하면 될 겁니다. 이거. 자,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애초 서울시의회가 건강한 감시자 역할과 견제자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낭비만 했다면서 김 의장과 서울시의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오세훈 시장과 지금 시민단체가 이렇게 서울시 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 세금이 지금 마구잡이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 저는 그래서 서울시가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정과 비리에 대한 유착이 없는지 있는지를 감사를 통해서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꼼꼼하게.
그러지 않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하나하나 살피고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는데 지금 김병우 의원 관련해갖고 지금 김병우 의원이 가로세로의 그 성폭행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무혐의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성폭행 그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 논의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가로세로에 대한 의원들 출연 금지, 그리고 가로세로에 대한 김세희가 거의 국민의힘에 지금 당원인지를 확인 중에 있다고 그래요. 뭐 지금 전화가 왔는데 당원인지를 확인해서 만약 당원이라면 출당 조치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조만간 보도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의원이 굉장히 지금 분노한 상황이고 이제 무혐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형사적인 조치도 들어갈 거고, 또 김병우 의원이 지금 유튜브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가서 이런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유튜브 방송에 대한 제재를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관계자를 만나서 강하게 항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좀 참고해서 허위 사실 유포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가 건강하고 건전해지려면요, 정확한 보도, 정직한 보도, 팩트만을 위주로 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제목을 갖다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바꿔야 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신의 한수 신튜브 회원가입, 신튜브 회원가입 한 분도 안 계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회원가입 왜 안 해주십니까? 회원가입 하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수개표 운동 벌이고 있는데 큰 도움 됩니다. 이 수개표 마스크 스티커 포함해서 그 배지까지 포함해서 밑에 저희 링크 들어가시면요 3,000원에 배송합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3,000원에 배송하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대선 이기려면 수개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개표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개표 운동이 대선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그 외의 후보들도 모두 힘내서 말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예. 자, 선동질에 안 속는다. 예. 유튜브 대표님 진실방송 해주세요. 예. 근데 회원 가입 좀 해주시고 진실방송 얘기. 새 회원이 한 명도 없어. 이거 망신스러운데 이거. 자, 하여튼 여러분들 4,000명 정도 시청하시는데 빨리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빡빡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요 저희 또 광고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반 뉴스 있는데 다반 뉴스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신의 한수 LA 양념갈비 지금 뭐 난리네요. 예, 이 봄철이 돼서 놀러 가실 때 야유회 갈 때 이거 양념갈비하고 진품 양념육 세트 가져오면 끝납니다. 뭐 가서 고기 살 필요도 없어요. 소고기 한 근만 사도 얼마? 10만 원인데 이거 4kg 드립니다. LA 양념갈비 4kg인데 미국산 블랙 앵거스 초이스 등급 뼈가 6, 7번, 8번 678번 꽃갈비 들어가 있습니다. 꽃갈비 010-7767-3701 마스크 5장 드리고요. 진품 양념육 세트도 좋습니다. 소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양념돼지고기 무려 6팩 드립니다. 반반 세트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LA 양념갈비 되는 대로 마스크 보내드립니다. 예, 양념육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보내드리는데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7767-3701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의 한수 건국영웅 머그컵 3종 세트 드립니다. 이렇게 메가더 장군,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저희가 3종 세트를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데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3종 세트. 그리고 구전 녹용 순 60호. 여러분들 러시아 아바이스크 녹용 이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죠. 근데 게다가 2박스. 한 박스만 사도 30만 원씩 할 텐데 두 박스 드리는데 30만 원이 안 됩니다. 010-7208-4169 러시아 아바이스크 녹용은 세계 최고의 원용이고요. 이거 이명웅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가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해 주세요. 010-7208-4169 010-7208-4169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녹용은 먹었어. 그러면요 속이 편해지는 양파즙 한번 드려보시겠어요? 양파즙. 아이고 양파즙. 아이고 이거 되게 많아. 무거워요. 이거 양파즙 무료 25,000원짜리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주 2박스. 천연 인슐린이라고 해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2박스. 우슬. 이거 무릎 관절에 좋다고 그래서 2박스. 이것도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약이 아니에요. 여기에 양배추 한 박스에 갖고 드리는데요. 010-6651-4500 010-6651-4500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 이러면 다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로 건강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2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요 다반 뉴스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승리하는 길로 우리 모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겠고요. 자, 회원분 한 분 가입하셨네. 예, 김정훈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기 회원, 예, 한 달에 5,000원만 내면 대한민국 살리고 수개표 운동 이어가는 이런 신튜브의 회원 가입 대단히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5시 반에 또 우리